회의적이지 않고 그런 걸 모아서 2차, 3차 좀 밀도 높은 좀 토론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대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들이 더욱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숨어있는 노동의 문제랄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랄지 지역의 노동 행정 문제랄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 배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 세대에 지워져야 될 그 부담들을 줄여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가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중론이었고요.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의 형평 원리에 의해서 노약자와 장애우들에 대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전반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도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고 바꿔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토론회 몇 차례 진행했다고 당장 시민사회가 또 광주가 바로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시작을 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고 광주를 광주답게 바꿔가는데 다 함께 했다는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우선은 돌봄의 문제가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얘기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 돌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서로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 때 얘기됐던 것처럼 어떤 공공시설에 영유아와 부모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참여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하는 작은 신청부터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이 일회성이 아니고 어떻게 구조로 좀 정착이 돼서 정책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서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틀이 형성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로 이야기해본 건 처음이 아닌데요. 특히 이번 혁신 대토론회는 행정과 시민, 그리고 중간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와 청년들을 둘러싼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혁신 시민 대토론회와 같은 시민과 행정,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사실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정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지역의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 또 의회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시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고 뭘 개선해야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열띤 논의를 하는 장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안에서 느끼는 거하고 많은 괴리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간극을 좁혀가고 여러 협업 소통의 길을 찾는다면 광주시장이 훨씬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공간의 지금의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 설레이는 느낌으로 참여를 했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을 다양화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시민들이 도시공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도시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시작했던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한 촛불혁명은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 탄생과 맞물려서 광주를 어떻게 광주답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토론회의 막이 오늘 내립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론회의 결과물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2018년도 지방선거의 성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